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나이 또래도 별로 차이 안 나 보이는 사람이 멘토를 한다 그래서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이 좋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이 자리 나왔고요. 일단 저는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프로그래밍에 소질은 모르겠고 관심이 있었어요. 한 초등학교 때부터 막 그렇게 우연한 계기가 뭐냐면 학교에서 그 홈페이지 공모전이 있었어요. 학급별로 만드는 거. 거기서 그냥 우연치 않게 제가 학급 홈페이지를 담당하게 됐는데 그냥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막 아 이게 재밌네 해갖고 계속 막 그렇게 해왔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프로그래밍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컴퓨터를 계속 했어야 됐었는데 그럼 부모님이 그럼 가만히 내뒀을까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별 차이도 없이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제재를 가하셨고요. 컴퓨터 그만해라. 막 컴퓨터 줄을 가위로 잘라버리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실제로 막 가위 들고 가시는 거 말리시고. 근데 저는 그래도 계속 이게 재밌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프로그래밍만 했어요. 뭐 그게 뭘 만들어서 그게 유명세를 탔든 안 탔든 그냥 만드는 게 재밌었고 뭐 그걸 하여튼 그게 재밌었기 때문에 계속 저만의 신념을 갖고 그냥 계속 프로그래밍 하고 싶다는 생각만 갖고 계속 이렇게 살아오게 됐었고요. 그럼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배웠냐? 뭐 재미만 있다고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학원 다녀서 배웠느냐 아니면 뭐 책을 막 저렇게 읽었느냐 그거도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천재냐 그런 말씀하신데 셋 다 아니고요. 그냥 그 프로그래밍을 전 어떻게 공부했냐면 그냥 인터넷 검색으로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구글링이라고 하는데 검색으로만 배웠다면 그거 뻥 아니냐 이러는데 아 실제로 막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검색해서 찾아서 그냥 그걸 알 때까지 읽고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했었거든요. 저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행운을 가져다 주기도 한 되게 어떻게 보면 운이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바로 이 서울버스란 프로그램인데 이게 스마트폰 들어가는 앱이죠. 이게 뭐 혹시 모르시는 분을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자면 그 수도권 지역에 버스 노선 정보랑 정류장에 버스 언제 오나 그리고 지금 이 버스가 어디를 지나고 있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앱이었는데요. 이번 달 초 기준으로 얼마나 다운을 받았을까요? 110만이요. 110만 나왔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150만이요. 300만 나왔습니다. 200만이요. 내려가네 다시요. 자, 400만 회가 다운로드가 됐거든요. 하여튼 저렇게 많이 다운로드가 이루어졌는데 그 서울버스가 어떻게 동작하나 구조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실제로 그 버스 정보를 안내해주는 웹사이트가 이미 존재를 했거든요. 제가 만들 당시에도. 그 사이트 가보면 저렇게 3분 후 도착, 23분 후 도착 저렇게 적혀 있게 돼 있는데 그럼 저것을 이제 서울버스라는 앱이 저 홈페이지에 가서 사이트를 그대로 긁어와요. 그 다음에 저 3이랑 23이랑만 숫자만 뽑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냥 사실 서울버스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냐면요. 그 뭔가 프로그래밍 하는 걸 좋아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나온 다음에 그럼 아이폰 프로그램 뭐 좀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뭘 만들지? 하고 한 2초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서울버스라고 이름은 안 지었지만 하여튼 서울시 버스 정보를 그 ARS 1577-0287 전화 안 하고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왜냐면 제가 당시에 막 핸드폰 요금도 없었을 때 버스 막차가 막 끊겼는지 알고 싶어서 공중전화에다 막 누르려 그래도 또 돈 넣으라 그러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어갖고 그럼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있길래 그럼 연동하면 되겠다 해서 그냥 처음엔 서울시 지역만 제공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당시 그냥 서울에만 살았기 때문에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그냥 제가 아는 카페에 올렸는데 그분들이 자기들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데 되게 해달라 해서 서울 인천 경기까지 넣었는데
그리고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이게 일파만파 번지더니 이 지경까지 됐네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제가 뭘 느꼈냐를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런 걸 만약에 아시게 된다면 나중에 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일단 영어로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걸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요즘 막 클라우드 이러잖아요. 클라우드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정리를 하자면요. 저 인터넷상에 그러니까 저 구름 뒤에 어딘가라고 개념을 잡고 있는데 안 보이는 어딘가에 컴퓨터가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그걸 갖다 쓴다 이런 건데 근데 저거를 그런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컴퓨터 환경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사람들 세계에도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저 서울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 프로그래밍 짜는 것도 했지만 디자인도 해야 되고 아이콘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사용자분들 불편하다 하는 거 수정도 해드려야 되고 이거 혼자 하려 그러면 진짜 지금도 제가 흰머리가 나요. 20살인데 진짜예요. 이게 그냥 가끔 나는 새치가 아니라 막 뭉텅이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인적 자원을 좀 활용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다 해야겠다 끙끙 싸매지 말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적절히 뭐 얘는 이걸 잘하지 이렇게 알아두고 이렇게 해서 조합을 적절히 하면 훨씬 더 큰 능률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적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스마트폰 앱뿐만이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서 느낀 게 그 요즘 이런 이쪽 산업에서는 뜨는 단어인데 UX라고요. 유저 익스피리언스 약자인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사용자가 쓰는 앱이 이렇게 생긴 게 더 이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쁘다 이런 걸 떠나갖고 편하다 이런 것도 떠나서 사용자들이 이걸 써서 과연 어떤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뜻인데요. 이거에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이게 서울버스 최초 출시 당시 아이콘이었어요. 2009년 12월에 처음 출시가 됐었는데 저는 그냥 이거 그냥 대충 그냥 서울시 그냥 로고 갖다가 놓고 그냥 버스 대충 그리고 해서 넣은 건데 그냥 뭐 얼추 괜찮다라고 쓰고 있었는데 지금도 아이폰 관련 카페에 가셔서 서울버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서울버스 아이콘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거 아이콘 정말 못생겨서 못 쓰겠다고 직접 만들어서 공유를 하세요. 제가 그럼 아이콘을 바꾸겠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한 번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바꾸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다들 저런 형태로 이렇게 좀 기억하고 있으실 텐데 그래서 많이는 못 바꾸고 이렇게 바꿨어요. 차이를 못 느끼시겠나요? 배경이 바뀌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조금 옮겨지고 배경이 저 아스팔트 제가 직접 나가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직접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적인 그러니까 뭔가 사용자가 누르는 거에 대한 걸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게 서울버스 최초 출시 당시에 그 인터페이스거든요. 버튼이 즐겨찾기 추가 뭐 지도에서 보기 이렇게 막 버튼이 막 난잡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아이콘 다 위로 올려버리고 한 번에 그러면 6개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바꾼 거에서 또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그 전에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많은 사용자분들한테 이렇게 배포하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나만 쓰고 편하면 됐지 내가 이 기능 다 쓸 수 있으면 됐지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서울버스라는 걸 만들어서 많은 이용자층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나만 편하면 되지가 아니라 딴 사람들도 다 편해야지 쓰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뭐 생각하기 이전에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이거예요. UX의 기본 개념이 그거 같은데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이 막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면 뭐예요? 그러니까 뛰어나도 사용자들이 그걸 쓸 줄 모르거나 그걸로 인해서 편의를 못 느끼면 말짱 꽝이 아닐까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이건 뭐 어디서나 많이 들으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프로그래밍만 계속 했잖아요. 어린 나이부터. 그럼 기술적인 것만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버스 처음에 아이콘 저랬던 것도 그렇고 UI 저랬던 것도 그렇고 결국에 전 프로그래밍이라는 시각에서만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그걸로 인해서 사용자층도 많이 얻고 그리고 또 그분 또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사회와 교류를 하면서 조금 물론 높이는 아니지만 그 프로그래밍만 보는 시각에서 조금 더 시각이 올라갔다랄까요? 하여튼 그렇게 되고 나서 또 보이는 세상이 또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대학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프로그래밍 하는 걸 좀 더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지지를 해주셨다면은
조금 더 내 시야가 너무 좁구나라는 걸 알고 좀 더 쉽게 공부를 전향하지 않았을까. 물론 거짓말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것도 그냥 제 흥미 위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만든 건데 대충 이래요. 아이패드용 앱인데 막 앨범 커버들 막 나와 있고 거기서 검색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동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이걸 만들고 그냥 동영상 편집도 재밌어서 자주 하는데 저거 홍보 영상 하나 만들어 봤는데 하여튼 저래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그냥 음악을 그냥 지금 앨범 뭐 커버 플로우 이런 거 해갖고 손가락으로 넘기는 거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막 미친 척 막 찾다가 그냥 아무거나 딱 찍었을 때 이게 재밌는 노래일 수도 있고 그냥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어봤는데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좀 주변에 장애물이 좀 있어도 그 꿈을 좀 찾아서 가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금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신 말씀 안 들은 거 후회하거든요. 근데 당시엔 전혀 몰라요. 왜 그런지,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 지금 와서야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해서 공부하면 공부가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러니까 이런 얘기 된지 모르겠는데 꿈을 찾아서 가세요. 하고 싶은 걸 찾아서 가다 보면은 뭔가 그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돈이나 하여튼 저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쫓아서 가라 이거예요. 결국 이 말의 의미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돈이나 성과나 이런 건 따라붙는 거니까. 제가 서울버스를 뭐 돈이나 성과를 바라고 아니면 뭐 저런 큰 파장이 있을 것이다. 내가 서울버스를 만들면 2년 후에 내가 이 자리에 서겠지. 라는 걸 예상하고 만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